자, 오늘은 노달 어널리시스라고 불리는 마디 전화법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V1과 V2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디 전화법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필수 노드를 찾아야 되죠. 여기서 필수 노드란 한 노드에 3개 이상의 소자들이 연결된 노드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노드가 있고, 근데 이 노드는 이렇게 표기한 노드들과 모두 같은 노드이고, 또 여기 그리고 여기 있는데 실제 이 두 개 노드도 같은 노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총 3개의 필수 노드가 있고, 이 중에 하나를 우리가 기준 노드로 둡니다. 즉 영전위로 둔다는 얘기죠. 다음에 나머지 필수 노드인 2개에 우리가 전압값을 할당하는데, 첫 번째 여기를 VA 그리고 여기를 VB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V1과 V2가 실제 VA가 V1과 V2가 각각 V1이 VA이고 VB가 V2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V1과 VB 대신에 여기 값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V1과 V2로 대체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기한 2개의 필수 노드에서 KCL을 적용해서 각 노드에서 흘러나가는 전류들을 계산해 보면, 첫 번째로 먼저 V1 노드입니다. V1 노드에서 밑으로 흘러가는 전류는 40옴 저항을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는 40분의 V1이라고 쓸 수 있고, 8옴 저항에서 V2 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는 V1-V2 8 이렇게 쓸 수 있고, 실제 V1으로 또 흘러가는 전류가 여기 하나 더 있죠. 이 값을 마이너스 6A 흘러나간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우변으로 넘겨서 6A가 들어온다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이 첫 번째 식은 좌변은 V1에서 흘러나가는 전류들의 합이 되고, 우변은 이제 V1으로 들어오는 V1 노드로 들어오는 전류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V2 노드에서 KCL을 적용하면, 먼저 왼쪽으로 흘러나가는 전류를 보면 V2-V1 80옴으로 흘러나가는 전류는 V2, 그리고 이쪽으로 흘러나가는 전류도 V2 120이죠. 그리고 또 흘러나가는 전류 1A가 있는데, 이 식을 우변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1A로 마이너스 1A가 들어온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식 2개의 미지수 2개인 대수 방정식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 V1과 V2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먼저 첫 번째 식에 40을 곱해보면 V1 플러스 5V1 마이너스 5V2가 240이 되고, 정리하면은 6V1 마이너스 5V2가 240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는 우리가 통분하기 위해서 240을 곱해주면 30V2 마이너스 30V1 플러스 3V2 플러스 2V2가 마이너스 240이 되죠. 그리고 V1과 V2로 정리해주면 V1이 마이너스 30V1 그리고 V2가 35V2죠. 이것을 우리가 5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5V1 플러스 7V2 마이너스 48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식의 대수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5를 나눈 값을 잘못 썼네요. 5를 나누면 여기가 마이너스 6V1이죠. 1식과 2식을 더해주면 V1 항을 제거를 할 수가 있죠. 더해주면 2V2가 192가 되고, V2는
6V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일식에 대입하면 일식에서 V2를 대입하면 6V1이 240 플러스 5V2가 되고, 여기서 구한 V2 값이 96V니까 계산하면 480이 720이 되죠. 따라서 V1이 120V.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한 V1과 V2 값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구한 결과값이 맞는지는 각 소자에서의 전력을 구하고 이 전력의 합이 모두 0이 되거나 아니면 공급하는 전력의 합과 소비하는 전력의 합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검증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4번 문제입니다. 먼저 회로에서 주어진 V1, V2, V3를 구하고 B번에서 30V 전화번이 회로에 전달하는 전력, 즉 회로에 공급하는 전력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내가 마디 전화법으로 풀기 위해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수 노드들을 찾게 되죠. 그럼 필수 노드는 3개 이상의 소자들이 만나는 노드니까 하나, 둘, 그리고 총 4개의 필수 노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기준 노드로 놓고 이 기준 노드의 전위를 0V라고 가정하게 되죠. 그리고 각 노드의 전압을 네이밍을 해주는데, 각 노드의 전압에 대한 네이밍을 여기로 VA, 그리고 VB, 그리고 VC로 둡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V1은 VA-0V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VA이고, VB 같은 경우는 V2 같은 경우는 VB-VC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VB-VC. 그리고 마지막으로 V3는 VC-0, 즉 V3는 VC랑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다음으로 각 노드에서 우리가 KCL을 풀어줘야 되는데, VA부터 VC까지 3개의 노드에서 KCL을 정리하게 되면 3개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걸 풀어서 VA부터 VC의 값을 우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A에서 왼쪽으로 가는 전류를, 그리고 밑으로 가는 전류, 오른쪽에 가는 전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VA에서 왼쪽으로 가는 전류는 지금 밑에 여기를 0전위로 우리가 기준 노드로 뒀었고, 실제 여기에 무언가 전압이 떠 있겠죠. 전압 값을 가지고 있고, 여기 전압이 있기 때문에 이 전압이 30V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VA에서 왼쪽으로 가는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부분만 내가 등가화해서 보면 VA 노드에서 왼쪽으로 가는 8ohm과 2ohm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가화해서 볼 수가 있죠. 이렇다고 해서 여기의 전압이 이 전압과 같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흘러가는 전류, 즉 여기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는 여기서 표시한 원래 회로에서의 왼쪽으로 흘러가는 전류와 같게 되죠. 그래서 VA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를 내가 써보면 VA-30, 10 이렇게 되고, 다음에 밑으로 30ohm를 통해서 밑으로 흘러가는 전류, 5ohm을 통해서 VB 노드로 가는 전류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VB 노드에서 각 전류들을 내가 정리해 보면 VB 노드에서 왼쪽, 그리고 아래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전류, 근데 이것은 20A가 들어오니까 20A가 들어온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VB에서 VA 노드로 가는 전류가 있고, VB에서 VC 노드로 가는 전류가 있고, 20A가 들어오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VC 노드에서도 정리를 해줘야 되죠. 왼쪽으로 가는 전류, 위로 가는 전류, 그리고 나가는 전류가 있는데 이걸 들어온 전류 마이너스 20A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VC 마이너스
처음에 5옴을 통해서 VC가 0전위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옴 VC 마이너스 VB 그리고 마이너스 20A가 들어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30을 곱해보면 10VA 마이너스 6VB는 90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이 식은 내가 10을 곱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VA 플러스 7VB 마이너스 5VC가 200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서는 내가 30을 곱한 거고 10을 곱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5VA 플러스 7VA가 아니라 여기 VC죠. 마이너스 5VB 플러스 7VC가 마이너스 20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이 세 개의 방정식을 풀게 되면 VA부터 VC까지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은 크레머스 룰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여기 정리한 방정식을 행렬 형태로 나타내면, 그리고 VC가 0이니까 마이너스 2, 7, 마이너스 5, 0, 마이너스 5, 7 이렇게 되고, VA, VB, VC가 90, 200, 그리고 마이너스 200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이때 여기 왼쪽에 이것을 우리가 행렬을 우리가 A라고 놓으면, 먼저 크레머스 룰은 VA는 디터미넌트 A분의 A1, VB는 디터미넌트 A분의 A2, VC는 디터미넌트 A분의 A3의 디터미넌트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A의 디터미넌트를 먼저 내가 구해보면 A의 디터미넌트가 156이 나옵니다. 그리고 A1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열, 이 첫 번째 열을 90, 200, 마이너스 200으로 정리한 거죠. 즉 A1의 디터미넌트는 90, 200, 마이너스 200을 마이너스 6, 7, 마이너스 5, 0, 마이너스 5, 7 이것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고, A2의 디터미넌트는 원래 A 행렬에서 두 번째 열을 마이너스 200, 0, 마이너스 5, 7로 된 것을 정리하는 거죠. 그럼 A1의 디터미넌트는 여기서 4560, 그리고 A2의 디터미넌트는 5260이 나오고, A3의 디터미넌트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A 행렬에서 세 번째 열을 대체해서 내가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이 값이 마이너스 700이 나옵니다. 따라서 방금 구한 것들을 정리해주면 60이 되고, 이 값이 156분의 5260, 마지막 값은 156분의 마이너스 700이죠. 이 값들을 구해서 정리하면 29.23V가 되고 33.72V 그리고 마이너스 4.49V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VA, VB 그리고 VC의 값을 여기서 구했습니다. 여기서 구한 값들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한 V1부터 V3의 값을 내가 정리해서 써주면, V1은 VA랑 같으니까 29.23V가 되죠. V2는 VB에서 VC를 빼니까 38.21V, V3는 VC와 같으니까 마이너스 4.49V를 우리가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B번에서 30V 전화번호의 회로에 전달하는 전력을 구하라 되어 있죠. 그러면 30V 전화번에서 우리가
전압의 크기는 알고 있으니까 흐르는 전류의 크기만 구하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왼쪽에서 그렸던 이 회로도를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렇게 등가화 시켰을 때 VA 노드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전류, 즉 30V 전원에 흘러가는 전류의 크기가 서로 원래 회로에서의 흘러가는 전류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I라고 두면 B번 문제 풀고 있습니다. I라고 하는 값이 VA의 전압이 지금 29.23V로 우리가 구했죠. 그래서 I 전류는 29.23V에서 30V 그리고 10ohm의 저항을 통해서 가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 값이 마이너스 0.077V가 됩니다. 볼트가 아니라 암페어.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P 30V는 30V 전압의 전류의 방향이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0.077A로 내가 쓰게 되면 지금 수동부호 규약에 만족해서 쓰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2.31W가 되고, 수동부호 규약에서 마이너스 보는 2.31W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17번 문제는 종속 전원이 포함된 회로에서 마디 전압법을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A번에서는 V5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B번에서는 종속 전원에 의해서 흡수되는 전력, C번에서는 독립 전원에 의해 전달되는 총 전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마디 전압법으로 회로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 노드를 찾아보면 여기 필수 노드가 하나 있는데, 이 노드랑 이 노드는 두 개가 같은 노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이것도 하나의 같은 노드로 볼 수가 있죠. 이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기준 노드로 놓고 여기를 영전위로 놓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필수 노드를 V1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V5가 100ohm에 걸리는 전압이 되니까 V5가 100ohm에 걸리는 전압이 되고, 실제 이 값이 V1이랑 같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A번에서 V5가 V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V1 노드에서 우리가 KCL을 적용해 보면, 먼저 밑으로 100ohm 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를 구하고, 그 다음에 5ohm으로 흐르는 전류는 V1-6.25 I 델타, 그리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V1-40 25, 그리고 들어온 전류가 450mA니까 0.45A로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준 노드를 제외한 필수 노드가 한 개이기 때문에 식이 한 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한 이 식에서는 미지수가 두 개죠. 그 이유는 I 델타가 종속 전원의 소스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I 델타를 우리가 종속 전원에 대한 제약식을 하나 써줘야 되는데, I 델타가 왼쪽으로 흐르는 전류니까 I 델타를 40-V1 25로 쓸 수가 있죠. 그럼 I 델타를 첫 번째 식에 넣어서 정리하면 되는데, 첫 번째 식을 먼저 간단하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먼저 100을 곱해보면 V1 플러스 20V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5 I 델타 플러스 4V1 마이너스 162, 100을 곱했으니까 45가 되죠. 정리해보면은 25 V1 마이너스 125 I 델타가 205가 되고, 여기에 I 델타를 대입해보면
대입해서 정리하면 25 V1 마이너스 125 곱하기 25분의 40 마이너스 V1이 되죠. 이것을 이제 V1으로 정리하면은 30 V1이 405가 되고, 결과적으로 V1을 우리가 13.5V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V1은 V5랑 같기 때문에 문제에서 V5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V1의 값 13.5V가 V5의 값이 됩니다. 다음 B번에서 종속전원에 의해 흡수되는 전력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번 문제를 풀기 위해 독립전원이 지금 여기에 있죠. 6.25 I 델타로 되어 있는 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회로만 내가 다시 그려보면 여기 5ohm이 있고 여기에 전압원인데 6.25 I 델타 이런 회로죠. 그리고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때 여기를 영전위로 놨었고 여기에 전압이 13.5V로 구해졌었죠. 이 값이 이제 V1이니까. 그러면 이 종속 전원은 종속 전압원이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를 내가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흘러가는 전류를 우리가 I라고 그러면은, 계산하기 전에 먼저 이 값을 먼저 계산할게요. 여기 전압의 크기는 6.25 곱하기 I 델타인데 I 델타가 회로도에서 40 마이너스 V1 그러니까 13.5로 구할 수가 있죠. 이걸 계산하면은 이 값이 6.625V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전류는 V1과 여기서의 전압의 차이에 저항을 고려해서 구하면 되죠. I를 구해보면 저항이 5ohm이고 전압이 13.5V에서 방금 구한 6.625V를 빼주면 이 값이 1.375A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P 6.25 I 델타라고 하는 종속전원의 전력은 V 곱하기 I로 구할 수가 있는데, 전류의 방향이 지금 전압원의 플러스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것은 수동부호 규약이죠. 그래서 양수면 전력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 6.625 곱하기 1.375니까 이 값이 9.1094W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C번에서 독립전원에 의해서 전달되는 총 전력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450mA의 전류원과 오른쪽에는 40V 독립전원에서 전달하는 총 전력의 합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P 450mA를 구해보면 V 곱하기 I로 구할 수가 있는데, 전류값은 45mA로 주어져 있고 전압이 보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5로 똑같죠. 그럼 V5가 13.5V가 되고, 근데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고려하면 이것은 수동부호 규약이 아니라 능동부호 규약에 따른 것이죠. 따라서 이 결과값이 양수일 때 전력을 생성하고 다른 회로에 공급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6.075W 공급으로 쓸 수가 있고, 다음으로 40V 전원에서의 공급하는 전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V 곱하기 I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전압값이 40이고 전류는 40V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즉 능동부호 규약에 따라서 I 델타만큼 나가죠. I 델타는 우리가 25분의 40 마이너스 V1으로 쓸 수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되고, 이것을 정리하면은 42.4W 능동부호 규약이니까 양수일 때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인 48.4
4750W를 가 독립 전원들에 의해서 전달되는 총 전력이 되는 거죠. 19번 문제도 종속 전원이 포함되어 있는 회로에서 마디 전화법으로 회로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필수 노드를 찾아보면 한 개 노드가 여기에 있고 두 번째 노드, 세 번째 노드가 있는데 이 노드는 사실 같은 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노드들은 우리가 기준 노드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노드를 V1, 얘를 V2로 놓고 KCL을 각각 적용해 보면 첫 번째 노드에서 V1 1kΩ 밑으로 흘러가는 전류고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는 V1-V2 1250이고 그 다음에 나가는 전류가 20mA니까 들어온 전류로 써서 암페어 단위로 쓰면은 마이너스 0.02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V2 노드에서 정리해 보면 왼쪽으로 가는 전류가 1250분의 V2-V1 그리고 4kΩ으로 흘러나가는 전류가 다음과 같이 되고 2kΩ은 이렇게 되고 또 오른쪽으로 나가는 전류를 보면 플러스 V2-2500 I 델타이고 분모에는 200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 델타 종속 전원에 대한 제약식을 써보면 I 델타가 지금 V2에서 V1으로 흘러가는 이 전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I 델타를 내가 정리해 보면 I 델타는 V2에서 V1에 전압이 걸리고 1250옴의 저항이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따라서 I 델타를 이 식에 넣고 정리하면 200분의 V2 마이너스 1250이니까 2배죠. 2V2 플러스 2V1이 되고 2000분의 2V1 마이너스 V2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보면 V1과 V2로 정리해서 써보면 1000분의 이게 첫 번째 식이고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첫 번째 식은 1000분의 1 플러스 1250분의 1 V1 그리고 1250분의 1 V2가 마이너스 0.02가 되고 두 번째 식에서 V1만 내가 가져오면 마이너스 1250분의 1 그리고 V1이 플러스 2000분의 2 2000이 아니라 여기 200이죠. 200분의 2 V1이 되고 그 다음에 V2의 개수들만 가져오면 1250분의 1 플러스 4000분의 1 플러스 2000분의 1 마이너스 200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행렬 형태로 나타내 보면 이 두 개의 대수 방정식을 1000분의 1 플러스 1250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250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250분의 1 플러스 200분의 2 1250분의 1 플러스 4000분의 1 200분의 1 이렇게 되고 이거의 역행렬에다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0.02와 0에 해당되는 것 마이너스 0.02와 0에 해당되는 값을 연산하면 행렬 연산을 하면은 우리가 V1과 V2를 구할 수가 있죠.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 결과가 60이랑 160V가 나오고, 이게 각각 V1과 V2의 값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V1이 60V이고 회로에서 V2가 160V가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생성되는 총 전력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어진 회로에서 저항은 전력을 생성할 수는 없죠. 소비하기만 하니까. 우리는 두 개의 전원, 즉 여기 전류원의 독립전원과 오른쪽에 있는 종속전원에서 각각 구해봐야 됩니다. 구해보고 이게 전력을 생성하면은 생성한 전력이 되는 거고, 이 전원들은 전력을 흡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먼저 20mA의 독립전원에서 의 전력을 구해보면 지금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V1에 의해서 60V가 걸리고, 60V 곱하기 20mA가 되고, 이를 계산하면 1200mW, 즉 1.2W가 되는데, 지금 부호가 지금 전류원의 전류가 전압에 플러스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수동보호 규약에 해당되죠. 그리고 양수면은 이건 전력을 흡수하고 있는 값이 되는 거고, 다음에 2500I 델타 종속전원의 전력을 구해보면 여기서의 전압은 지금 2500I 델타이고, 전류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전류죠. 그럼 V2가 160V니까 160 마이너스 2500 I 델타, 저항은 200옴.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이것을 계산해 보면 I 델타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I 델타는 지금 여기에 있는 값이고, I 델타는 밑에다 적을게요. I 델타는 V2 마이너스 V1의 1250이고, 이 값이 160V에 60V고 1250 이렇게 되죠. 이 값은 100V 1250 125분의 10, 즉 2분의 25가 되죠. 정리해보면은 여기다 2500을 곱하면은 이 값이 200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과 이 값이 모두 200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200 곱하기 200분의 160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되고, 약분되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40W. 근데 보면 여기 전압의 극성에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죠. 따라서 이것도 수동보호 규약에 해당되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40W를 공급하고 있는 전원이 됩니다. 그래서 A번의 답으로 생성되는 총 전력은 우리가 1.2W를 흡수하고 있고, 그래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40W가 총 생성되는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답이 40W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B번에서는 회로에서 흡수되는 총 전력을 구하고 답을 검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B번에서는 각각의 저항에서 소모하고 있는 전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러면은 1kΩ부터 구해보면은 1kΩ은 R분의 V로 구해보면은 1kΩ분의 V가 지금 60V죠. 60의 제곱 값이 3.6W. 다음에 4kΩ은 전압이 지금
160V가 걸리고 있죠. 그래서 R분의 V를 똑같이 구하면 4kΩ분의 160의 제곱. 그래서 계산하면은 6.4W. 다음에 1250ohm에 걸리는 것을 보면 1250 R분의 전압이 V1 마이너스 V2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의 제곱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정리하면 이게 8W. 다음으로 2kΩ에 걸리는 전압을 보면 2kV분의 전압의 제곱, V2의 제곱이니까 160의 제곱이죠. 이게 12.8W. 마지막으로 200ohm에서의 전력을 구해보면 R분의 V가 160 빼기 2500 I 델타. 아까 2500 I 델타가 200이라는 걸 구해놨죠. 여기서의 제곱. 그럼 40의 제곱이 되니까 이 값이 8W. 우리가 5개를 다 구했죠. 다 구하고 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3.25W와 6.4W, 8W, 12.8W, 그리고 여기서 구했던 독립전원에서 소모하고 있는 전력, 이 값들을 모두 더하면, 즉 흡수하고 있는 전력들을 모두 더하면 이 값이 마찬가지로 공급하는 전력처럼 40W를 전체 총 흡수하는 전력이다 라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40W로 우리가를 흡수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마디전압법으로 푼 것을 검증할 때는 그 회로의 각 소자들이 소모하고는 있는 전력의 합이 0 또는 흡수하고 있는 전력이 0 또는 소모하고 있는 전력과 공급하고 있는 전력이 같다로 검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도 종속전원이 포함된 회로에서 마디전압법을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회로에 많은 노드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필수 노드를 잘 구분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먼저 필수 노드를 찾아보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밑에 노드는 모두 같은 노드로, 같은 기준 노드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의 V1부터 V4까지 할당해서 풀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전압원이 있는 노드들이 있죠. 전압원이 존재하는 노드를 내가 살펴보면, 먼저 V2 노드는 기준 노드와 필수 노드 사이에 20V 전원이 있어서 V2의 전압값이 20V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미지수로 둘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 값을 우리가 20V로 두고, 다음에 여기 종속 전원이 하나 있는데, 종속 전압원이 있는데, 이 전압원을 이용해서 내가 V1의 값을 미지수로 두면 V4의 값이 V1-35 I5로 정의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도 이 노드를 V1-35 I5로 우리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둔 경우에는 여기를 하나의 슈퍼 노드로 둬야 되죠. 그래서 V1과 오른쪽에 있는 노드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노드로 우리가 보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V3를 우리가 V2로 바꿔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슈퍼 노드가 되고 V2 대신에 V2로 문자를 할당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V1과 슈퍼 노드를 포함해서 KCL을 먼저 식을 정리해 보면, V1 10이 밑으로 올라가는 전류고, 내가 여기서 풀어야 될 전류들을 먼저 정리를 먼저 해보면 이렇게 슈퍼노드가 있고, 이쪽으로 흘러간 전류, 이쪽으로 흘러간 전류, 그리고 오른쪽 노드에서 각각의 흘러간 전류를 내가 보고 KCL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럼 왼쪽부터 10분의 V1이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전류고 2옴으로 흘러가는 전류는 2분의 V1 마이너스 20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노드에서 여기 오른쪽 노드에서 왼쪽 아래 오른쪽 순서대로 내가 정리를 해보면 2옴에 흐르는 것은 V1 마이너스 35 파이 마이너스 V2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아래로 흐르는 것은 40옴분의 V1 마이너스 35 I 파이로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나가는 전류는 종속 전류원에 의해서 플러스 3.125 I 파이로 V 델타로 쓸 수가 있죠. 이게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슈퍼노드에서 나가는 전류들의 합은 0으로 우리가 둘 수 있으니까. 그리고 V2에서의 KCL을 또 정리해보면 V2-20이 왼쪽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되고, 여기서도 왼쪽, 아래쪽, 오른쪽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0옴으로 흘러가는 전류는 다음과 같이 되고,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는 마이너스 V1 플러스 35 I 파이 그리고 2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각각의 노드에서 두 개의 방정식이 나왔고, 종속 전원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제약식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먼저 I5, 여기 문제에서 조금 오류가 있네요. 이 부분이 I5입니다. 먼저 I5를 내가 구해보면 I5는 20분의 V2로 우리가 둘 수가 있고, V 델타는 20-V2로 우리가 둘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값을 여기다 넣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하면서 이 식을 1식이라고 했습니다. 밑에는 2식. 1식에다가 40을 곱할 건데 I5랑 V 델타를 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4V1 플러스 20V1 마이너스 400 플러스 20V1 마이너스 35V2 마이너스 20V2 플러스 V1 마이너스 4분의 7V2 플러스 2500 마이너스 125 V2는 제로로 정리가 되고, V1과 V2의 개수들을 모아서 정리하면 V1이 4개 있고 합하면 45가 되죠. 45 V1, V2는 4개가 있고 플러스 하고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분의 7, 마이너스 125 V2가 되고, 넘기면은 상수항을 넘기면 2100에 마이너스 2100이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I 파일을 대입해서 내가 정리하게 되면 먼저 두 번째 식에다 20을 곱하겠습니다. 20 V2 마이너스 400 플러스 V2 플러스 10 V2 마이너스 10 V1 20을 곱했으니까 플러스 350의 I5인데 I5가 20분의 V2죠. 이렇게 정리하면 V1과 V2 향으로 정리하면 V1이 여기 하나 있고 마이너스 10 V1 V2가 총 3개 있죠. 플러스 V2 여기도 있죠. 31 플러스 2분의 35 V2가 되고, 이 값이 상수항을 정리해 보면은 상수항이 마이너스 400만 있으니까 넘기면 400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랑 2-의 두 개씩을 내가 풀어보면 되는데, 근데 저는 행렬의 역행렬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V1과 V2를 구했더니 V1과 V2가 행렬의 역행렬 그리고 마이너스 2100 그리고 400으로 행렬을 연산했더니
이 값이 마이너스 79.863 그리고 마이너스 8.219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V1의 값이 마이너스 79.863V이고 V2는 마이너스 8.219V로 이제 구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20V 전원에 의해서 생성되는 전력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20V 전원이 있는 이 부분을 내가 다시 한번 그려주면 20V가 있고요. 20V고 여기에 20V 전원이 있고 밑에를 우리가 영전위로 놓고 풀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V2가 있는데 V2 값이 마이너스 8.219V 여기에 1옴의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옴이 있는데 왼쪽에 전압이 V1이죠. 마이너스 79.863V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합이 결국에 전압원에서 흐르는 전류가 되죠. IA와 IP의 합이 전압원에서 흐르는 전류 I가 된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해보면 I는 IA 플러스 IP가 되고 IA는 우리가 2분의 20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79.863V고 IP 같은 경우는 1분의 20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8.219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78.1505A가 됩니다. 즉 20V 전후에서 위쪽으로 오는 전류가 78.1505A라는 것이고 전류의 방향이 위쪽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P의 20V 전원의 전력을 능동보호규약으로 적용해서 풀면 V 곱하기 I 해서 결과적으로 1563.01W를 생성한다. 회로에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